관상학의 개념은요, 네. 관상학은 생긴 대로 산다는 것이 관상학이라면, 그러면은 내가 생긴 대로 사니까 이거는 그냥 완전히 변화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데 슬픕니다. 요즘은 이제 인상학이라고 해서 사는 대로 바뀌어진다. 네. 그래서 내 인상을 바꾸는 방법도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상을 바꾸는 최대의 기본 요소는 이미 우리 마음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지금 이제 관상학을 이제 강의하고 있거든요. 한 6년 정도 되었어요. 오서연이라고 합니다. 네, 그냥 간상학을 강의하시는 정도가 아니시죠? 책을 3권이나 쓰셨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정말 전문가이신데, 제가 오늘, 이제 요즘 사람들이 간상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네. 이제 오늘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이, 그러니까 궁금해 하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쉽게 초보자가 그 간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사실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초보자도 쉽게 볼 수 있는 간상법에 대해서 한번 쭉 이렇게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요, 네. 일단 오늘 뭐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 못하지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상대방의 얼굴을 3등분으로 나누어 주세요. 네. 첫 번째, 이 사람 우리가 살아가면서 초년, 중년, 말년 있겠죠. 맞습니다. 근데 초년은요, 어디까지냐? 바로 이마에서 눈썹까지. 눈썹까지가 30살까지예요. 여기는 네. 초년 부분을 본다. 그럼 초년 부분을 보고 이 사람의 부모 관계가 어땠는지, 윗사람의 운이 어땠는지, 초년 운이 어땠는지를 이마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마가 어때야 될까요? 이마가 탄력도 좋고 봤을 때 함몰되거나 찌그러지지 않고 이마가 그냥 볼록하게 솟아있는 이마. 여기서 보고 저 사람은 초년운이 굉장히 좋았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두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두 번째로 중년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중년 부분은요, 요 31살부터 눈썹에 해당되는 부분부터 요 콧망울까지이고, 나이로 보면은 31살에서 50살까지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마를 하늘이고, 그 다음에 요 턱을 땅이라고 그러면은, 이 자신은, 코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주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한문으로 풀이하면 하늘천, 그 다음에 코는 인, 그 다음에 요 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년 부분에는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얼마만큼 열심히 살았느냐, 이게 모든 결실을 보는 자리가 중년 부분이 돼요. 그래서 현재 나이를 가늠을 해보면서 그 사람이 나이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이마와 그 다음에 코끝까지가 중년이라 그랬잖아.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코끝에서 여기까지가 말년. 그래서 최고로 좋은 관상법은 초년과 중년과 말년이 균형이 골고루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최고로 좋은 관상이라고 이제 보고요. 그 대신 이마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턱 끝이 너무 안 좋다. 그런 경우 이미 균형이 깨어졌는 거죠. 그럴 때는 초년의 운은 좋은 부모를 만나서 초년 운이 좋았는데 말년은 좀 힘이 든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초년과 중년과 말년의 요 기운을 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초년, 중년, 말년 이렇게 구분을 네.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눈, 코, 입, 뭐, 또 그 다음에 이 강대라든지 이런 거의 생김새에 따라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네, 눈썹부터 이렇게. 네, 일단 그렇죠. 우리 인간의 얼굴은요, 그러니까 우리 5대양 6대주를 그대로 이제 가져다 나오는 것이 우리 얼굴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어디 놀러를 가거나 여행을 갔을 때 가장 좋은 데가 요산 요수라고 산이 좋아야 되고 물이 좋아야 되죠. 네. 우리 얼굴에도 산 좋은 곳이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서 좋은 부분은 5가지는 산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네.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첫 번째가 이마.
네. 이마가 볼록하게 튀어나와야 되고요. 요거는 위사라문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요 턱, 이마와 마주보건 요 턱이 해당이 되겠죠. 예. 턱은 아래사라문이에요. 그리고 양옆에 광대뼈, 광대뼈는 동쪽, 서쪽을 의미를 하는데요. 여기는 요즘 현대 세상에는 광대뼈가 좋아야 주변의 세력을 보는 자리가 광대뼈가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코. 네. 코는 바로 우리 얼굴에서 가장 중심점이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코는 내 얼굴의 중앙 간제탑에 해당이 되거든요. 간제탑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앙 간제탑이다 보니까 이마의 기운과 양쪽 볼의 기운과 턱의 기운을 전체로 아우르는 것이 이렇게 코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5군데의 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볼록하게 예쁘게 균형이 맞게 솟아나와야 되고요. 네. 그 다음 산이 있으면 뭐가 또 있어야 되나요? 물이 있어야 물이 되겠죠. 있어야죠. 예. 그럼 우리 얼굴에 해당되는 부분은, 물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어디가 될까요? 바로 요 귀. 아, 귀에 해당이 되고요. 귀는 이래 물의 발현지라고 보는, 시작되는 물의 발현지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귀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발현지가 그 다음에 요 눈으로 가죠. 눈물 그러죠. 네네. 그래서 요 눈에서는 여기 시냇물이 되는 자리예요. 아. 그래서 눈은 길어야 된다. 눈을 보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볼까요? 코. 코. 예. 코는 바로 이렇게 이제 눈에서 모여왔는 이 부분이 강물이 되는 자리가 코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코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마지막에 도달하는 지점이 어디가 될까요? 입. 네, 입이 네. 되거든요. 입이라 하는 거는 가장 큰 바다. 그래서 대해라고 그래요. 네. 큰 바다. 그래서 귀와 눈과 코에서 이 흐르는 강물이 흘러서 인중이라는, 인중은 우리 요 수로에 해당이 되거든요. 코 밑에 이렇게 예, 어묵하게. 수로죠. 네, 네, 거기 바로 맞아요. 인중이고요. 요 수로를 따라서 마지막에 도달하는 시작점이 입이 된다. 그래서 입은 말년 운세를 보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람의 운기를 보는 자리가 입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5가지의 산 부분과 그 다음에 4군데의 강물, 이 강물이 좋아야 되는 것이 관상학의 기본이고요. 이제 그 중에 또 보면은 이제 또 요소를 보면은 또 눈썹이 있죠. 그렇죠. 눈썹이 의미하는 바는 뭐가 될까요? 글쎄요. 우리 이제 흔히 예전에 이제 연예인들 보면은 연예인들은 눈썹이 참 잘생겼어요. 진하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눈썹은 바로 인기. 그러니까 현대 말로 보면은 눈썹은 바로 형제간을 보는 것과 동시에 인기인을 보는 자리. 그러면 나의 대인 인기가 관계에도 포함이 되나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눈썹이 얼마만큼 잘생겼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눈썹에 이제 생기는 부분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일단 눈썹은 인기운이라든지 주변의 교우관계. 네. 그래서 눈썹이 잘 생기면은 그 사람의 교우관계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흔히 눈썹을 건강을 보는 바로미터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눈썹문신이 눈썹 문신을 많이 하시죠, 요즘. 네. 눈썹 문신이 발달되는 동기가 바로 여기서 인상학에서 유래되는 것이 아닌가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부분적으로 또 보면은 또 코 부분은 네. 현대인들이 가장 추구하는 재물이죠. 그렇죠. 재물 되게 네. 관심 많은 부위죠. 네. 네.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재물이 없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며느리감을 볼 때는 귀를 보고 데리고 가고. 네. 그 연유가 왠지 아시겠죠? 귀는 예. 4대를 보는 자리라고 하거든요. 귀. 그래서 요 귀를 딱 봤을 때 4대를 보는 자리가 되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제가 귀가 이제 이런 귀인데요. 딱 봤을 때 튀어나오지 않는 귀. 네. 근데 예전 고수에서는 저와 같은 귀를 굉장히 좋은 귀로 네.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현대 시대로 바뀌어갔잖아요. 이제 여자들도 굉장히 세상으로 많이 진출하는 시대가 되었죠. 네. 그래서 그렇죠. 솔직히 말해가 이런 기는 그냥 주어지는 체제대로 사는 거는 되는데요. 뭔가 새로운 거, 기발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거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관상액에서 뭐 이렇게 튀어나오는 기가 있어요. 요 중간에가 네. 이렇게 튀어나온. 네, 그래서 우리가 윤곽이 또르다닥 하는 말도요. 귀에서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깃바퀴륜, 깃바퀴각. 네. 저는 이렇게 보면 그냥 깃바퀴가 이렇게 싸고 있기 때문에 그냥 봤을 때 튀어나오지 않았죠. 네네. 그런데 요즘 이렇게 튀어나온 귀가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각계의 분야에서 아주 멋진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쉽게 말해 세상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이제 뭐 일하는 분야도 이제 적었고요. 지금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특출난 아이디어가 성공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관상학의 의미도 이제 예전에 과거 관상학도요, 현대에 맞추어서 이렇게 발달하는 거. 그래서 귀를 보고 이제 예전에 이제 귀를 보고 며느리를 데리고 가라 그러면 튀는 기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조신하다. 주어진 체제대로 그냥 잘 살아가겠다 하는 의미에서 며느리를 볼 때는 귀를 보고 데리고 가라 그랬고요. 네. 사이를 볼 때는 코를 보고 데리고 가라 했는 말은 코가 바로 재물. 재물. 재물을 아. 상징하는 최고의 요소가 음. 코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또 이게 코가 얼마만큼 잘생겼느냐. 근데 코도 보면은 아주 막 재물코라든지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네. 얘기하기는 뭐 상세한 얘기는 나중에 인연이 되면은 그때 하기로 하고요. 일단 코는 우리가 봤을 때 삐뚤지 않아야 되고, 네. 그죠? 일단 보기가 좋은 코는 어느 정도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코는 바로 나 자신이라고 의미했잖아, 그죠? 그럼 자존감, 자존심이랑도 연관이 있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코가 보면 코는 나 자신이고 광대뼈는 코는 임금이고, 네. 그래서 광대뼈는 신하라고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요즘 현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내 코가 우뚝 서야 주변의 신하가 어우러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현대에서 성공하는 커리어 우먼들도 보면은 이 코가 잘생겼고요. 그 다음에 광대뼈가 주변에 신하가 이렇게 잘 에워싸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는 또 재물을 의미를 하고요. 광대뼈는 우리가 이제 사회의 운을 보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주변 세력을 보는 자리가 이제 광대뼈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입은 이런 그대로 우리 음식이 들어가고 나가고 말을 하고 또 들어가고 말 한마디를 또 잘못하면은 또 이게 독화살이 되고요. 네, 맞아요. 또 말 한마디를 자리가 천년빛도 갖는다는 말이 이게 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이 크면은 큰 바다가 되어서 또 수용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쉽게 말해가 내성적이냐 외성적이냐 보는 이 지름길의 척도가 바로 입이 되거든요. 네네. 입이 작은 사람은 좀 소심해요. 근데 이제 입이 큰 사람을 보면 자기 주장을 아주 원활하게 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분야도 아주 탁월하게. 그래서 요즘은 입이 관상학에서 조화도 중요하지만은 입이 큰 것을 말년복에 또 굉장히 좋은 그런 또 요소로도 또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치아 같은 거는 또 다른가요? 치아요? 네네네. 치아도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에 왜 그거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가 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치아의 이빨 개수가 이제 몇 개 해당이 되느냐, 이게 따라 관상법에서는 황후장상의 상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뭐 사랑니도 아프면 빼야 되고요. 그렇죠. 런 경우인데 네.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치아는 튼튼해야 되고요. 네. 일단 벌어지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녀들 중에서 만약 치아가 충치가 생겼다 그런 경우에는 빨리 이 치아를 이렇게 치료를 해주거나, 이것도 굉장히 운기를 아주 좋게 만드는 하나의 그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 치아 네. 치료도 이제 충치 생기면 빨리 치료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게 바로 네. 부모의 재원과도 또 관련이 되고요. 네. 치아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치아 예전에는 이제 개수를 따졌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거 개수의 위주보다는 치아가 얼마나 이제 튼튼하냐.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시한 게 여기에 될 것이, 네. 어릴 때 내 자녀의 운기를 좋게 만들고 이 부모의 운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치아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그러니까 얼굴은 내가 이제 생긴 거는 내 탓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좋은 간상을 타고 난 사람은 좀 기분이 좋겠지만, 내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그거 좀 억울할 수 있는데, 네.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예, 그런 거 이야기 좀 해주세요. 당연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관상학의 개념은요, 예. 관상학은 생긴 대로 산다는 것이 관상학이라면, 그러면은
내가 생긴 대로 사니까 이거는 그냥 완전히 변화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데 우리 슬픕니다. 예, 요즘은 이제 인상학이라고 해서 사는 대로 바뀌어진다. 네. 그래서 내 인상을 바꾸는 방법도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상을 바꾸는 최대의 기본 요소는 이미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연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오장육부의 기운이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얼굴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는 이 자산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이 세상에서 그래서 관상을 보면 최고의 관상을 가진 사람도 없고요. 최고의 나쁜 관상을 가진 사람도 없더라. 얼굴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굉장히 좋으면은 또 어느 한 부분이 또 부족된 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내가 굉장히 이제 요 좋은 부분에서 발전적인 부분은 내가 요거를 장점으로 인용해서 활용을 하면 되고요. 네. 내가 단점으로 여기는 취약 부분도 이걸 장점으로 승화를 시키고 내 마음에서 이걸 활용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밝아지면 자동으로 내 인상은 아주 밝아지겠죠. 들어보니까 또 마음도 되게 중요해요. 그게 심상이라고 하죠. 내 네. 마음가짐. 네. 그래서 이제 관상에서 만상이 불여심상이란 말이 있거든요. 네. 만 가지 상이 제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내 마음 상만은 못하더라. 그래서 내가 내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이 내 마음이 즐거우면은 내 얼굴이 스스로 편안해지니까 그 관상은 굉장히 좋은 관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이 다 좌우를 합니다. 그거 아주 희망적이고 저도 네. 정말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